포스테클루 감독이 결국에는 반더벤이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리버풀전을 앞둔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반더벤과 로메로는 현재 리버풀전에 나올 수 없는 상태다. 일단은 이 두 선수가 부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복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경기에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반더벤은 지난 유로파리그 엘프스부리와의 경기에서 45분을 소화를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 나올 몸 상태는 아닌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프리미어리그는 엘프스부리와의 경기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강도 높게 소모되는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메로도 현재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현재 로메로와 반더벤을 더 이상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토트넘 내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훈련에서 반더벤과 로메로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경기에 나왔을 때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반더벤과 로메로는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일단 반더벤이 그렇다면 유로파리그에는 45분을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45분이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본 것 같아요. 반더벤이 사실은 그 전부터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45분 동안 뛰게 만든 다음에 지난 주말 경기, 사실은 지난 주말 경기에 리버풀전을 위해서 반더벤을 아낀다는 것이 말이 안 됐던 이유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순위가 너무나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브렌트포드전에 로테이션을 돌린다거나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좀 생각을 하면 반더벤과 로메로가 아직까지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상에서 회복하는 순간에 이제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를 할 때 그냥 햄스트링이 아파지지 않았으니까, 햄스트링만 나았으니까 경기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제 부상을 당하는 동안 그동안 운동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훈련량은 적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쉬고 있던 근육을 다시 갑작스럽게 경기에 복귀를 시켰다가 복귀하는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번 시즌 반더벤과 로메로가 첼시전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부상을 당했잖아요. 특히나 로메로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교체가 됐었는데 이때 당했던 부상이 원래 당했던 부상과는 다른 부위였어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원래는 로메로가 그동안 빠져있었던 부상이 발가락 부상이었고, 그 다음에 첼시전에 출전을 시켰는데 첼시전에 당한 부상은 근육 부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의 부상이다라고 했지만 발가락 부상을 당한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첼시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투입을 해버리면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가 되는 경기인데 갑작스럽게 쉬고 있던 근육을 움직이니까 밸런스가 무너져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바로 그 사례가 로메로의 사례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막판에 반더벤도 부상을 당하고 현재까지 경기를 둘 다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토트넘이 이번에 반더벤과 로메로를 최대한 늦게 복귀를 시키는 이유는 후반기에 이 두 선수가 조금은 더 완전한 상태로 경기에 나와야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첼시전에 반더벤과 로메로를 출전시킨 건 정말 말 그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수 관리 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이 부상자가 많은 팀이 토트넘이고요. 현재도 토트넘이 부상자가 10명이에요. 프리미어리그 부상 숫자를 보면 현재 가장 많은 숫자가 적혀있는 팀이 독보적으로 토트넘이거든요. 토트넘이 10명의 부상자 명단, 솔랑키, 로메로, 오도베르, 메디슨, 우도기, 비카리오, 베르너, 존슨, 드라구신, 반더벤까지 정말 많은 선수가 아직도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건데, 이것과 정말 대비되는 팀이 요즘에 프리미어리그에 어떤 팀이 있냐면 바로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은 지금 부상자가 2명밖에 없어요. 조고메스와 아놀드고요. 이 두 선수도 사실은 2-3일 안에 복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지난 시즌에는 정말 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이상하리만큼 부상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여러 가지 특집 기사로 슬롯 감독이, 그리고 슬롯 감독의 사단이 어떻게 부상을 예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일단은 키워드를 보면 조금 더 훈련 세션을 길게 만들고 대신 훈련 강도를 낮추고 교체를 할 때도 정말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교체를 한다, 이런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일단 핵심적인 내용은 지난 시즌 리버풀이 부상자로 선수들이 나오지 못한 날짜가 138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횟수가 35번이었거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7번의 부상을 당했고 1402일 동안 선수들이 경기에 못 나왔어요. 리버풀과 토트넘이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번 시즌을 놓고 보면 이번 시즌 리버풀은 정말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하위권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번의 부상을 당했고 선수들이 498일 동안 경기에 못 나왔거든요. 반대로 토트넘은 정말 위쪽에 있죠. 지난 시즌 리버풀과 토트넘이 붙어 있었던 거와는 다르게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브라이튼에 이어서 가장 많은 부상 횟수 26번을 당했고요. 리버풀의 거의 2배가량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나오지 못한 날짜도 783일이에요. 정말 이 두 팀이 부상에 대한 빈도와 부상 관리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클롭에서 슬롯 감독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달라진 지점이 바로 이 부상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슬롯 감독과 함께 넘어온 전 페에노르트의 체력 성과 책임자였던 루벤 피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의료, 재활 및 회복 이런 모든 측면을 감독하는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선수의 훈련 계획과 개별 시간표를 일단 작성을 하고요. 휴식과 회복을 위한 업무량을 관리하고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방지를 하냐면 훈련 일정이 일단 더 길어졌어요. 선수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되고요. 훈련 세션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훈련 일정이 길어진 것에 비해서 이전보다 훈련 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게 디애슬레틱의 특집 기사인데 토트넘의 부상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라는 내용도 며칠 전에 디애슬레틱이 다뤘었거든요. 토트넘의 시즌이 파괴가 되고 있다 이런 타이틀이었는데 이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훈련 방식을 이제 취재를 한 결과 포스테코글루는 선수단이 마치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훈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대죠. 리버풀과 반대입니다. 이전 감독에 비해서 훈련의 시간은 짧아졌는데 선수단의 신체적인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 예시로 훈련을 할 때 옆에 있는 보조 코치가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에서 볼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을 때 바로바로 공을 투입해서 바로 쉬는 시간 없이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예 훈련의 사이사이에 휴식을 취할 만한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뭐 미니게임 같은 걸 할 때도 볼이 나가면 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조금 몇 초 동안 쉬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 자체가 없대요. 완벽하게 지금 나와 있는 리버풀의 훈련 방식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훈련 일정은 토트넘과 다르게 길어졌고 대신에 토트넘과 다르게 훈련의 강도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도 근육이 조금 더 훈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아까 피터스가 정한 것처럼 선수들의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수들의 몸 상태에 맞게 더 많은 체육관에서의 훈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5.9건 그러니까 6건의 부상이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리버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슬롯 감독의 축구 철학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조금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상을 방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어떤 거냐면 일단 경기를 통제하는 스타일을 슬롯 감독은 가지고 있고 이게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더 많은 볼을 점유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면서 쉴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토트넘은 지난번 그 특집 기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스프린트 횟수, 왼쪽은 올라갈수록 볼이 없을 때의 스프린트 횟수거든요. 그런데 리버풀의 이제 위치를 보면 볼을 가졌을 때의 스프린트 횟수는 평균 이상인데 볼을 소유하지 않았을 때의 스프린트 횟수는 평균 정도예요. 리버풀이.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볼을 가지고 있을 때도 평균 이상,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평균 이상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칸에 속해 있는 팀은 토트넘이 유일하죠. 다른 팀들은 그래도 다 요 평균에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디애슬레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독특한 축구 철학은 선수들에게 특히나 수비수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줍니다. 선수들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고 볼을 잃어버렸을 때는 스프린트를 통해서 최고 속도로 먼 거리를 내려와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나 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토트넘은 스프린트 횟수가 최상위에 속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기사에 어떤 게 나오냐면 토트넘에서도 일했던 안톤 맥에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매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플레이 방식이 멈추지 않는 그런 플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압박감이 선수들에게 심했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부상자 명단이 정말 끔찍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가는 모든 클럽에서 처음에는 부상이 심하다. 왜 그러냐면 고강도의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만간 익숙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기사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현재 슬롯 감독이 선수단을 관리하는 방식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단을 관리하는 방식, 그리고 전술적으로 선수들을 쉬게 해주는 타이밍을 가져가는 경기 운영, 반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내내 100%로 달려나가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소모되는 경기 운영, 이런 것들이 이 두 팀의 부상자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슬롯 감독이 베스트 11을 보면 거의 베스트 11이 리그에서 안 달라져요. 근데 미묘하게 한두 명씩 로테이션이 되고 미묘하게 경기 중에 45분만 뛰거나 50분, 60분 이렇게 빠른 시간에 교체되는 핵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슬롯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 11명을 냈을 때 선발 11명을 가장 안 바꾸는 감독입니다. 현재 선발 11명을 리그에서 5번째로 적게 바꾸는 감독이 바로 슬롯 감독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교체를 해주냐면 예를 들어서 남미로 A매치를 떠나는 메갈리스터,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은 A매치가 끝나고 오면 첫 번째 경기에서 선발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슬롯 감독은 FA컵과 리그컵에서도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선수들의 체력적인 관리를 시도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다른 거죠. 테머스전에 거의 100% 선발을 내보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잖아요. 그때 그래서 양민혁, 랭크셔 뭐 이런 이제 유망주들이 나온다는 보도가 골드 기자도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선수들이 아예 안 나오고 손흥민도 경기에 나오는, 심지어 경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와서 0대0 무승부를 한 다음에 연장전에 막 손흥민도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단 운영 방식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것은 리버풀이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로테이션이었는데 이번 토트넘전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본머스전을 앞두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리버풀이 패배를 했거든요. 3대2로. 근데 이 경기가 100%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였어요. 선발 명단을 보면 각포 그리고 로버트슨 이 두 명의 선수를 제외하면 단스, 키에사, 맥코넬, 엔도, 엘리엇, 브래들리, 콴사, 치미카스, 켈러 경기에 못 나왔던 선수들이 대부분 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포와 로버트슨도 경기 중에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때 슬롯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인토벤전에서 심지어 대부분의 선수들이 원정도 따라오질 않았어요. 그대로 리버풀에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건 아니고 훈련을 정상적으로 했다. 하지만 경기는 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3, 4개월 동안 도움이 되는 휴식이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는 선수들에게 너무나 긴 시즌이다.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 이런 쉬지 않고 경기를 해야 되는 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로테이션 돌리면서 휴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게 물론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은 마지막 라운드에 져도 되는 경기였어요. 져도 어차피 1등 아니면 2등이라서 1등이나 2등은 어차피 같이 묶여서 토너먼트에 배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 그룹에 이미 속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린 거기도 하지만 그런 로테이션을 돌리니까 주말 경기였던 본머스전, 본머스가 요즘에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이라올라 감독의 축구가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본머스전을 수월하게 치러내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토트넘전도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거죠. 특히나 챔스, 본머스, 토트넘 요 세 경기가 아무래도 3일마다 치러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들에서 한 경기를 휴식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뒤에 있는 본머스전과 토트넘전을 수월하게 치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지난 본머스전에서 각포는 선발로 나왔지만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아인토벤전의 각포가 선발로 나와서
그래도 경기 중간에 교체가 됐지만 이 선수는 선발로 나왔으니까 다음 경기에 선발 라인을 구성할 때는 각포를 집어넣지만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안 나왔으니 교체를 안 해주고, 살라도 사실은 88분에 교체가 됐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교체를 안 하고 대신 각포는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었으니까 각포를 70분만 경기에 뛰게 하고 교체를 해준다. 그러면서 출전 시간을 정말 절묘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남미 선수들이 A매치를 하고 오면 경기에 안 내보낸다는 것도 이 맥알리스터의 출전 일지를 보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소집이 돼서 11월 달에 경기를 2번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경기였던, 심지어 4일 뒤에 있었던 경기거든요. 사우스햄튼전에 맥알리스터는 선발 라인업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맥알리스터뿐만 아니라 남미 원정 A매치를 다녀왔던 디아스도 둘 다 빠져있죠. 그리고 빠져있다가 정말 절묘한 시점에 62분쯤에 경기에 투입이 돼요. 10월 A매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때도 A매치 2경기에서 맥알리스터가 심지어 한 경기는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까 볼리비아전이 끝나고 5일 뒤에 첼시전이 있었는데, 첼시전이면 아무래도 베스트 라인업을 꺼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슬롯 감독은 부상을 예방한다고 첼시전에 맥알리스터를 선발로 기용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맥알리스터뿐만 아니라 디아스 그리고 누네스까지 남미 원정을 다녀온 선수들은 아예 경기에서 뺐어요. 그리고 디아스와 맥알리스터는 66분과 81분에 교체 투입을 했죠. 반대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됐던 첼시전에 로메로와 반더벤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자마자 훈련 세션도 몇 번 받지 못했는데 선발로 기용을 했다가 두 선수가 모두 다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이 디에슬레틱의 특집 기사를 보면 토트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진이 반더벤이 특히나 첼시전에 나오기 전에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기 출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심지어 최소한의 목표는 경기에 내보낸다 하더라도 60분만 뛰게 하는 거였는데 80분을 뛰게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슬롯 감독이 남미 선수들은 주축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디아스와 맥알리스터는 뺄 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A매치를 치르고 왔으니까 아무리 첼시전 정말 큰 경기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쉬게 해주면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죠. 요런 포인트가 아무래도 현재 리버풀과 토트넘의 부상에 관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토트넘이 후반기에 100%를 쏟을 수가 없고, 반대로 리버풀은 부상자가 없으니까 후반기에 100%를 성적도 좋은데 쏟을 수가 있는 그런 차이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네요.